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고향 주민들은 한 작가의 수상 소감을 지켜보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비상계엄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국무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협의체 재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정부 여순위원회는 구례에 이어 광양지역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합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시설 입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축하하는 행사가 전남 장흥에서 열렸습니다. 고향 주민들은 TV를 통해 한 작가의 수상 소감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의 시간을 나눴는데요. 한강 작가의 수상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겨줬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밤, 한승원 문학학교가 환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부결 등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축제 행사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영광스러운 일인데다 한강 작가의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민으로서는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국이 좋았다고 하면은 북장구 추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할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는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는 것이죠. 장흥은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한국 문학의 거장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 건강 문제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한승원 작가 대신 지역민과 지역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노벨 문학상 수상이 지역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준다며 어려운 시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의 그 희망과 빛으로 우리 이 엄혹한 이번 비상 상황을 잘 극복해 내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상식이 시작되자 마을 주민들은 숨죽이며 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한강 작가. 한 작가의 수상 순서가 되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작가는 시상식이 끝난 뒤 축하 연회에 참석해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필연적으로 반대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를 향한 축하와 감동의 열기로 가득했던 한승원 문학학교.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오는 13일 광주 민간 군 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회의가 3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국방부와 지난 5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회의 일정과 안건 조율을 마쳤지만 전국 혼란으로 후속 논의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당분간 협의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목포대는 11일 남학 캠퍼스에서 설명회를 열고 통합대학의 목표와 기대 효과를 설명한 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달 11일 대학 통합에 전격 합의한 뒤 올해 말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권 의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 속에서 지난 10일 국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는 구례에 이어 광양 지역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국회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기한을 최대 2년 더 연장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보고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 여순위원회의 역사 왜곡 논란이 거셌던 만큼 위원을 구성할 때 국회가 위원 4명을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순 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라남도 여순사건위원회 실무위원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했습니다. 실무위 쪽에서는 전라남도 도지사님 그리고 지금 전국 여순사건 위원회 쪽에서는 국무총리가 이 부분에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유족들의 염원들을 마음으로나마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는 광양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 담양에서 구례 지역 희생자 유해 26구를 발굴한 데 이어 두 번째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 광양 매티제 4개 지점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 조사와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발굴 작업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부모님께 들었던 매티제 유해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발굴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맨손으로 저 바위 밑에다가 이리 대충 이리 해갖고 이거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산소가 저기다 내가 묻었다. 그래 해가지고 저기를 해갖고 그 손자가 또 저기 하고 지금도 성매로 와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 속에서 경찰은 정부 여순사건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했고 부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임한 상황. 정부 여순위원회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현용 여순사건위원회 진상규명과장은 계획한 일정대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종속 기한이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결정한 여순사건 희생자는 전체 신고의 10% 수준. 여기에 역사 왜곡 논란과 위원 정치 성향 논란, 실질적인 조사 인원 부족, 위원회 운영 태만 논란에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사 기한이 연장됐지만 현재와 같은 위원회 운영 체계가 유지된다면 유족들은 2년 뒤 또다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향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시설 입지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발전시설 사업지로 예정된 마을 주민들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 송강면 주민 2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순천시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순천에서는 도로나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그리고 축사 등에서 2km 이내에는 풍력 발전 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km 이내 주거 지역이 있더라도 모든 실거주 세대가 동의할 경우 예외할 수 있다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조례 개정으로 풍력 발전 시설 입지 조건이 완화되면 자연 훼손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후 순천시 의회는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또다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8개월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수년간 반대 투쟁을 통해 제정하고 지켜온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무더기 조례로의 개정에 반대한다. 이 예외 조항은 업자와 결탁한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야금야금 순천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순천시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신산업 성장을 위해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순천시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특히나 그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의원님들 의견이 다수로 흐르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에 김문수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풍력 반대 대책위는 김 의원이 풍력 발전 시설 입지를 찬성하는 주민들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의회 조례 개정이 또다시 가시화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풍력발전시설 입지 조건 완화.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18일 조례 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검찰이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는 지난달 18일 여수 운총동 자택에서 남편이 출근한 사이 이불로 두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영원한 격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형 제도가 살아있는 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행동을 뉘우치고 너무 죄송하며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살인 예비죄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사를 거쳐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2,974억 원 증액된 12조 5,436억 원, 전남교육청은 320억 원 감액된 4조 8,85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해외 수목 특별 전시와 무안공항 특성화 활성화, 전남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교육 활성화 등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나광국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내년 세입 예산에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이 확정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10일 정부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입 예산에 반영된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여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의 상환 유예와 분할 상환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 내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